예,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이번 선거에 앞서 민생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총선 이후 우리 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오늘 경제부 김종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국내 증시는 좀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네. 예, 대형 이벤트죠. 총선이 있다 보니까 좀 관망 심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싶기도 한데 네. 자, 어떻습니까? 역대 총선하고 비교해 봐서는 좀 어떤 흐름입니까? 네, 뭐 수치를 좀 한번 쭉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국내 증시가 이 소폭 내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많이들 비교를 하는 게 투표일 전후 10일씩 이 주가 흐름을 이렇게 분석을 많이들 합니다. 저희가 차트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1980년대 이후 9번의 총선에서 선거일 전후 어떤 주가 흐름을 보였는지 이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 증권사가 내놓은 자료인데요. 투표일 전 10거래일 전 1.2%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투표 이후에는 0.7% 정도 내렸다. 그러니까 선거 때는 전반적으로 주가가 흐름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특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2000년대에는 IT 버블이 좀 문제시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2008년도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두 번의 투표를 뺀 이후에는 결과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네. 10거래일 전에는 0.63% 정도 주가가 내렸고 투표 이후 10거래일 동안 0.75% 정도 주가가 반대로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어떨까?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일단은 이렇게 선거 전후 주가 흐름이 다른 이유는 김동영 앵커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투자자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선거 전에는 조금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고요.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경제 정책이 운영이 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운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뭐 오늘 증시가 끝나봐야지 딱 10거래일 동안의 수치를 잴 수 있겠지만은 네. 어제까지 선거 전 9거래일이죠. 그러니까 이 주가 흐름을 코스피 기준으로 살펴봤더니 한 1.4% 정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서 표로 보여드렸던 수치와 좀 비슷하게 흘러갔는데 선거 이후에는 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지켜봐야죠. 네. 선거 이후에 정부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그리고 우리 경기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살펴봐야지 좀 정확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거 이후의 증시 흐름 물론 지켜봐야겠지만 네. 예측도 해보면 좋겠죠.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네. 한국 증시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국 증시는 국내 재료보다도 해외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아침마다 뉴스를 전해드릴 때 미국 뉴욕 증시, 이 유럽 증시를 전달해드리는 이유가 다 있겠죠.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 경기 영향을 해외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또 우리 경제가 수출 위주의 경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해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총선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 중국과 이 미국을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역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이 대선 치르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슈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대형 인프라 공약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형 인프라 공약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도 이 상당한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 역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대형 인프라 사업을 할 것이고 그렇다 보면 그 온기가 우리 기업들에게도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그런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이 다만 변수 역시 있죠. 대선, 미국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특히 FTA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그런 일부 후보들이 있었는데 예, 예. 그 부분이 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미국이 올해 2차례 금리 인상을 하기로 했는데 상반기에 한 번 그리고 또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치르게 될 텐데 6월쯤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 번 올라갈 것이다. 그때 우리 주식시장이 그리고 우리 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뭐 총선을 앞두고 네. 증시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부동산 시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먹고 살기도 힘들고 금리도 지금 미국에서 오른다고 하고 예. 지금 뭐 아파트 사기가 좀 힘들지 않나? 부동산 예, 예. 사기가 좀 힘들지 않나 싶은데, 자,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자, 뭐 저희가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은 부동산 결과가 어땠든
너무 기대는 할 만한 내용이 없다라고 네.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 이유가 이 최근에 내수 회복세가 상당히 더디기 때문에 이 최근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뿐더러 이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도 제가 언급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을 경우에 국내 기준금리 그리고 또 대출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부분도 진단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기대를 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3월까지 미분양 물량을 살펴봤더니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네. 이 미분양도 여전한 상황인데다가 이 전세를 찾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월세값 상승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공약들이 과거에는 국회의원 후보가 나와서 저희 지역에 뭘 유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대형 개발 공약보다는 이번에는 좀 복지에 관련된 뭐 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복지에 관련된 공약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이나 모두 다 총선 이유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회에서 그동안 싸웠던 국회가 좀 더 화합을 해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화합을 해야 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총선 일정 때문에 사실상 뭐 네. 정책 공백이 꽤 길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어떤 경제 정책들 다시 좀 추진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3%대 경제 성장률 수성에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 역시 0%대를 전망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기 때문인데 2분기부터는 의미 있는 수치를 내야 우리 경제도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달 안에 청년 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용 대책에 대해서 정비라는 그런 정부의 활동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고용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월 내에 이런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관심을 많이 갖는 게 바로 면세점입니다. 면세점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상당히 보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서울 시내 면세점 이 최소 2곳에서 5곳 정도를 최대 5곳 정도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 아마 이달 안에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 이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재정을 개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 주재로 회의가 있고 뭐 그에 대한 발표도 이달 안에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이 문제를 갖고도 정치권에서도 이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계속해서 이 경제활성화법이라든지 노동 뭐 개혁법 네. 철회해달라고 그랬는데, 자 지금 뭐 여야 갈등도 있었고 본인들의 갈등도 있었고 또 총선까지 겹치면서 자 지금 뭐 19대 국회에서 이게 처리가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분들께서 선거가 끝나면 19대 국회는 아예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시간상으로는 끝난 게 아니죠. 5월 29일까지는 국회 회기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 달하고도 좀 더 며칠이 더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도 이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경제 활성화법이라든지 그리고 노동개혁법 처리를 추진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규제 프리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시도 지역에서 각각 지역에 대해서 특정 산업을 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규제를 모두 해제해주는 수준의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규제 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추진을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법들을 19대 국회에 대해서 좀 처리가 힘들 경우에는 좀 토대를 좀 만들어 놓고 20대 국회로 이 공을 넘기는 그런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김종성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